2층 구조의 자전거 거치대가 무너지며 자전거에 깔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라 손목으로 버티다가 무게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아 억지로 손을 빼내며 상처가 생겼고 뒤이어 여러 자전거가 둔부, 옆구리, 발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MRI를 찍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는데요. 사고 현장 모습은 아파트 CCTV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옆동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전거 거치대 하부와 벽돌 사이를 작은 나사에 의존해서 지탱하는 구조였기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명백한 설계 및 시공 불량이었습니다. 저는 병원비만 500만 원 정도 나왔고 회사는 2달 이상 병가를 쓴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관리소장에게 사고 연락을 했고 이후 시공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한 달 정도의 월급과 병원비가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큰 사고를 입으셨습니다. 자전거 더미에 이렇게 완전 파묻혔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설비 시설 문제로 큰 사고를 당하셨고요. 일단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에 양측 사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결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병원비 월급 정도인데 네. 만약에 이 부분이 현재 이분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계속 일을 못할 경우 그런 부분도 예. 그런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인에서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 그런 부분은 일단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병원비, 치료비가 다 부담이 되고 그리고 병가를 썼기 때문에 월급은 계속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못 받는 돈은 이제 위자료가 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 위자료 책정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까 이제 일실 수익 같은 경우는 그건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만약 있다면 그 양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를 먼저 시도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까 뭐 민사 조정을 얼핏 이야기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이제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자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나 그리고 만약 일실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장애라든지 생길 수 있으면 그리고 장애가 막 혹시라도 생긴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병원 가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일실 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양자간에 먼저 합의가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면 이제 소송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뭐 조정 그리고 뭐 지급명 시정 등 그런 걸로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렇게 다치게 되면 뭔가 트라우마, 이제 자전거를 보게 되면 무섭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후유증, 뭐 이후 장애가 또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몇 가지 뭐 진단서가 필요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대비를 좀 해놓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원칙적으로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설물의 설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손해배상의 유형으로는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일실이익이라고 해서 얻을 수 있었지만 얻지 못한 내 수입에 관한 소극적 손해, 이런 부분을 얻을 수 있는데 후유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이후에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발견된 손해로서 이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비 손해,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당시에 또 발생할 일실,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라서 후유장애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후유장애에 대한 그러한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사고 상황이 명백한 시공사 측 잘못인 것 같습니다. 뭐 옆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서 민사로 나중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증거 자료를 좀 제출하고 입수를 해야 될 텐데 뭐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측에서 지금 아파트 CCTV에 다 찍혔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부분 이제 문서 제출 명령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사 소송에서 그런 부분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라서 민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이 제출을 합니다. CCTV에. 근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한테 있어서 원고가 되겠죠. 원고가 이 소송할 때 원고의 주장에 있어서 유리하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제출을 안 하게 되면 뭐 그 제출 명령 이걸 할 수 예,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금 옆에 아파트 옆동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이 자전거 거치대 부실 공사를 이유로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네. 시공상의 하자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통상 부실 공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하자 담보 책임과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사례가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이런 부실 공사라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또한 유의하실 부분은 하자 담보 책임은 그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치료 중이실 텐데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